안녕하세요, 선예입니다. 이모부, 오늘은 실제 공사에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철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뉴스를 보거나 하면은 철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조물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중장비들이 막 굴러 떨어지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주변 건물에도 피해를 끼치고 심한 경우에는 인명사고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철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 실제 철거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줄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철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철거하겠다가 신고만 하고 철거업체가 철거하고 나서 며칠 등기만 하면 됐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경우도 있었는가 하면은 철거업체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철거를 하고 폐기물들을 땅에 묻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본공사할 때 땅을 파보니까 기초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보니까 막 폐기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 1, 2년 사이에 이제 해체에 관한 여러 가지 사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개정되고 바뀌고 있는 와중에 지자체마다 좀 내용이 좀 다르고 지자체마다도 지자체마다 다른 경우도 많고 서울시, 그러니까 7월 달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해체공사 운영 지침이라고 있어.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해줄게. 철거를 하기 전에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해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해체를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기 전에 착공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할 때는 감리자가 상주나 또는 비상주를 하면서 철거가 제대로 된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해체 공사 완료를 해야 돼. 이전에는 그냥 신고하고 철거하고 매실 등기만 하면 됐던 것들을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철거를 하는데 뭐 단계도 엄청 많고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철거를 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신축 공사 할 때보다야 훨씬 적게 들어가지.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신축 공사는 하나씩 만들어야 되지만 철거할 때 그냥 확 부수면 되잖아, 그지? 안전하게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방법도 이제 다 있어. 그러니까 건물들 보면 맨 꼭대기 옥탑 있잖아. 옥탑 먼저 철거하고, 그 다음에 슬라브 해체하고, 그 다음에 작은 보들 해체하고, 그 다음 큰 보 해체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힘을 안 받는 벽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힘을 받는 내력벽하고 기둥을 해체하고, 힘을 안 받는 부분도 하나씩 해체를 해야지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겠지. 한 층이 딱 끝나고 나면 또 그 밑에 층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상층 해체하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일 힘든 거는 지하층 해체야. 그래요? 사실 지하층은 쉬울 것 같은데 땅 속에 있는 걸 파내는 거잖아요. 많이 복잡한 이유가 있나요? 지하층 철거를 할 때 맨 먼저 뭘 하는가 하면 땅을 다시 되메워. 건물을, 지하를 해체를 하더라도 옆쪽 건물에 피해가 안 끼치도록 흙막이 시설을 하고, 그 다음 한 개층을 철거를 해. 그리고 나면 이제 거기에다가 띠장이나 버팀대를 설치를 하고, 그래야지 토사들이 밀려서 건물의 하중을 안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다시 밑에 층 철거. 거의 뭐 건축 뺨치게 오래 그렇지, 걸리는데. 그 오래 걸려. 그래서 지상층은 철거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지하층 같은 경우는 이 흙막이 시설 공사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철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건축주가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철거를 하다가 옆집 담벼락을 이제 훼손을 시켰어. 그거는 사실 그냥 보수를 해주거나 다시 쌓아주면 돼. 근데 이제 인명사고가 생기게 되면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러면 이제 착공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게 되니까 만약에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자도 내야 되는데 공사도 지연되니까. 근데 사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런 거는 별 문제 아니야. 이 인명사고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심각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송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공사가 일단 중단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지.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철거를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가요? 우선은 철거를 하는 방법이 건축주가 철거업체를 직접 계약해서 철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건축주가 건설사하고 계약을 하고
건설사가 철거업체하고 계약해서 철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공사가 좀 서둘러야 돼.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을 조금이라도 당기려고 하게 되면 건축주가 위험 부담을 조금 안고 철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본공사는 건설사가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건축주가 좀 지기 싫다. 건설사에게 신축 공사를 하는 그 건설사에게 철거를 같이 맡기는 게 가장 좋아.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철거업체들이 이제 영세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다가 막 철거를 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생긴 민원들이 본공사를 할 때 다 이제 튀어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건설사한테 맡기게 되면 건설사가 본인들이 이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화가 되도록 철거 공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하층을 철거를 하는 경우, 그리고 지하층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무조건 건설사한테 맡겨서 철거를 하는 게 가장 좋아.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싸. 어째서 비용이 더 싸죠? 아까 지하층 철거하는 순서를 얘기할 때 흙막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 흙막이 시설이 신축할 때도 필요하거든. 그렇죠. 지하를 할 경우에. 그렇지. 그래서 흙막이 공사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직도거든. 똑바로 벽이 만들어지고, 흙막이 공사들이 이제 문제없이 공사가 돼야지 지하층 공사가 올라올 거잖아. 그지? 근데 철거업체가 흙막이 공사를 하면은 본인은 철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흙막이 공사의 퀄리티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 그쵸, 아무래도 목적은 철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지하층에 철거가 있고 지하층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건설사한테 일임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좋아. 공사 기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면 조금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철거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서 뭐 철거를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위험 부담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건설사와 함께 철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또 지하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무조건 건설사랑 하는 걸 추천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치. 앞으로 철거를 해야만 신축이 가능한 땅들이 더 많아지거든. 왜냐하면 그냥 빈 땅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보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법규들이 새로 개정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조례도 새로 만들어지고 아직 적용이 안 된 것도 있고 사실 지금은 좀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다시 정리가 될 거고, 그래서 적어도 공사를 하기 전에 철거하는 단계에서 인명사고나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 선예의 건축이야기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모두가 현명한 건축주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